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세롬고등학교예요. 2025년 세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세롬고등학교 문제는 총 23문제가 나왔습니다. 18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5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거든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엄청 까다롭고 어렵다는 느낌보다 역시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단답형 문제도 뒤에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여러분께 생소하다, 어렵다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조금이나마 그래도 거부감 들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복소수의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전개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쉬울까요? 이 두 복소수를 실수 부분이 뭐고 허수 부분이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전개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실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실수 부분은 앞에 3과 2가 곱해질 거고 또 마이너스 2i와 i가 곱해진 부분, 이게 실수가 되겠죠. 허수는 3과 i 그리고 마이너스 2i가 2가 만나는 부분이 허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일단 실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6,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실수 부분이고요. 자, 허수 부분은 지금 3하고 i랑 만나고요. 마이너스 2i와 2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허수 부분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8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식을 전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곱셈 공식 기억하시죠? 곱셈 공식으로 이 식 x-2y를 세제곱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제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a 플러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갑시다. a-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보통 앞에 있는 거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와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마이너스 3a 제곱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다음 차례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a b제곱,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를 해보면 x-2y의 세제곱은 먼저 x 세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써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일단은 여기는 마이너스 8y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가 지금 마이너스 2y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되는 거를 봤을 때 갈수록 개수가 더 어때요? 커질 것 같지 않나요? 네, 커질 것 같은 거 바로 봐도 됩니다. 문제로 가셔서 일단 x세제곱이 나와 있는 것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수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y 세제곱이죠? 그럼 얘랑 얘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보니까 2번은 갈수록 개수가 절대값이 커지고 있고 4번은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2y가 요게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을 볼게요. 3번은 다항식 계산을 해서 다항식 x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x-3a는 b다라는 조건을 줬고 이걸로 x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항을 시켜서 우리가 x만 구하는 식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좀 더 계산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냐면 이항을 하면 3a 플러스 b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a 플러스 b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a는 어떻게 되냐면 3a는 여기 a식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6x제곱 플러스 3xy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요 녀석이 되니까요.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b까지?
그러면 3a 플러스 b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더할 겁니다. 더하면 6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지금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뭘 구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머지 정리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정리.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 이 앞에 있는 다항식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그 나오는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하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2가 곱해져서 플러스 8 다 지워지네요. 남은 건 뭡니까? 5. 그래서 지워지고 5가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5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x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x축은 뭐예요? y는 0이라는 그래프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 이거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얘를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을 0이다라고 놓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2차식의 개수나 상수 중에 하나만 알면 뭘로 하면 됩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완전제곱식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식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x계수의 2를 나누고 제곱을 한 게 상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k는 그럼 뭐가 될까요?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k 값은 3번 9다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앞에는 조금 빠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조금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상수는 그대로 두겠죠. 표준형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을 나누고 제곱한 거 뭡니까? 완전제곱식 되려면 4가 필요하죠. 자, 그럼 4가 들어갔으니까 4를 또 빼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게 되니까 플러스 4로 나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x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은 이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자, 여기서 지금 축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축이 2란 얘기죠. 자,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 대략 한 이 정도부터 3까지입니다. 3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렇다라는 거는 최대값은 x가 2일 때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 여기일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1과 최소값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지금 i에 대한 계산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i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곱수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순환 주기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i는 4개씩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i에서 i 4제곱까지 합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개씩 반복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좀 이해 못하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i
플러스 2i 제곱 플러스 3i 세제곱 플러스 4i 4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는 i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i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i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i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가 이 4계단이 반복되고 있는 주기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그러면 플러스 2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i 5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얼마죠? 5죠. 5i 제곱이죠. 5i 제곱 플러스 6i 6제곱 플러스 7i 7제곱 플러스 8i 8제곱이라고 하면 얘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빼낼 수 있거든요. i 4제곱으로 빼낼 수 있어요. 왜냐? i 4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다시 5i 플러스 6i 제곱 플러스 7i 세제곱 플러스 8i 4제곱으로 또 바뀝니다. 자, 그럼 얘도 값이 뭐가 되나 봅시다. 얘는 5i죠. 5i가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i가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8이 되죠. 그럼 얘도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항이 2가 되고,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2가 되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얘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4개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2i라는 게 몇 개 반복되고 있느냐? 4개씩인데 20제곱까지 있으니까 5개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10-10i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도 10-10i, 즉 2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한근이 b 플러스 2i라는 걸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뭘 확인해야 돼요? 여기 있는 개수가 실수인가? 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한근이 b 플러스 2i니까 다른 한근은 뭐가 됩니까? b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근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a랑 b 값을 찾아내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두 근을 더한 거. 쉽게 얘기하면 b 플러스 2i와 b 마이너스 2i를 더한 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 사라지고 지금 2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b를 먼저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a가 뭔가 봤더니 두근의 뭐예요? 곱이에요, 곱. 자, 그러면 두근을 곱해봅시다. 자, b 플러스 2i와 b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근데 b를 우리 찾았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4. 따라서 5가 될 거고 이건 무슨 값입니까? a 값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는 5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둘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4.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9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지금 2차 방정식이 뭐라고 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란 얘기일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큰 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근데 실근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요.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얘는 지금 봤더니 x계수에 2가 있죠. 그러니까 즉 짝수라는 거 아닙니까? 짝수. 그럼 우리가 짝수 공식을 이용해주면 되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짝수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k-2의 제곱이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그대로 이제 우리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더라, 크거나 같더라.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워지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더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4분의 9. k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과 2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두 개다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박스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 자, 근데 우리 천천히 한번 문제를 잘 보자고요. 일단 보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옳은 것, 동그라미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게 참인지, 맞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뭡니까?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음수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온다. 정답입니다. 맞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다라고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있는 두 실수를 곱하게 되면, 실수가 아니죠. 음수가 들어있는 두 허수를 곱하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 또 많이 봤던 유형이죠. 자, 다행히 앞에는 분모가 지금 양수여서 상관이 없는데 뒤에를 보니까 루트 안에 지금 음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를 빼주고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집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81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81i다. 그쵸? 근데 81i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를 벗겨내면 9i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9i 마이너스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i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쵸?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뭐가 돼요? 3i가 될 거고 얘는 루트를 벗겨내서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i.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맞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기역 디귿이 지금 맞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죠. 하긴 결국에 리을까지 보게 만드네요, 문제가. 자, 리을도 보겠습니다. 리을은 여러분이 이 분모를 실수로 바꾸겠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1 플러스 i, 분자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할 거잖아요. 그쵸? 맞췄죠, 제가 제대로.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르게 풀려면 그냥 지금 분모에 1-i가 있으니까 우리가 양변에다가 그냥 1-i를 곱하면 된다. 즉 여기에다가 1-i만 곱해줬을 때 그 값이 1 플러스 3i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해보면 얘는 지금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i와 1-i를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실수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볼까요? 허수 부분은 둘이 만나서 2i. 둘이 만나서 뭐가 돼요? i가 되겠죠. 그러면 3i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5번.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건데 보통 우리가 조립제법은
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뭐 활용하는 정도로 쓰거든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조립제법을 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조립제법을 할 때 여러분 하나의 우리가 뭔가 있어요. 원칙이 있죠. 뭐냐면 조립제법을 언제 쓸 수 있느냐? 바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인데 그 1차식의 개수가 뭐여야 합니까? 항상 1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로 나눠요?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닌 2인 2x-4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 좀 변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2로 묶어주면 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뭘로 나눈다는 거예요? x-2로 조립제법을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x-2를 0으로 만드는 x값 2겠죠. 그래서 2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px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 시작 해볼까요? 자, 그럼 2를 내리고요. 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4가 되죠. 자, 더해보자고요. 4. 곱해봅시다. 8이 됩니다. 또 더하면 4가 될 거고 곱하면 8.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 여기가 0이구나. 구하라는 게 얘거든요. 나머지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얘를 한번 우리가 그러면 나눈 게 몫이 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x라는 다항식을 우리가 봐보세요. 보세요. 얘를 뭘로 나눴어요? 지금 이걸로 나눈 거예요. x-2. 자, x-2로 나눴을 때의 몫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쵸? 자, 근데 이게 그럼 답일까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몫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눈 건 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나누려고 했을 때 어떤 걸로 나누려고 하냐면 얘보다 2배가 큰 2x-4, 즉 2 곱하기 x-2로 나눌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보면 10이라는 수가 있을 때 얘를 만약에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근데 10이라는 수를 나누는 수를 얘보다 2배 키워볼게요. 2배를 키워보면 4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몫은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몫이 지금 나누는 수가 2배 커졌으니까 몫은 2배가 작아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몫과 또 그리고 나누는 수의 관계가 반비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커지면 하나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보면 x-2로 나눴을 때 몫이 얘였으니까 지금 나누는 수를 얘보다 2배 큰 걸로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래 이걸로 나눌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배 키워서. 그러면 몫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는 수를 2배 늘렸으니까 당연히 몫은 2배가 줄어들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두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뭘로 나눴다? 2x-4. 얘로 나눈 정확한 몫도 찾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몫은 조립제법을 했을 때 나온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아니라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몫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문제에서 3q1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qx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고 그 값에다가 3을 곱하라고 했죠?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 2, 2. 그래서 5가 되고 거기다가 3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5.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할게.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아셔야 돼요? 아, 딱 얘를 봤을 때 알파랑 베타가 더한 게 마이너스 3이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5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는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고 또 힌트가 나오죠? x제곱의 개수가 1. 아, 좋아요. 이런 풀기 편하거든요. 1인 2차 방정식이 얘랍니다. 그랬을 때의 a값과 b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사실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는 뭡니까? a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거든요. 즉 마이너스 a가 뭐다?
두근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는 뭐예요? 두근의 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근이 뭐냐면 두근이 A분의 B 플러스 1, B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거 가지고 가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이야. 근데 두근이 뭔가 봤더니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 그리고 베타분의 지금 알파 플러스 1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두근을 더한 게 마이너스 A야 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해볼까요?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해서 분모를 알파 베타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여기 베타 곱해지는 거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분의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알파 베타 분의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근데 금방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그죠? 거기에 마이너스 뭐 해주는 거예요? 10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죠. 여기 뭐였어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5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5분의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A는 5분의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B는 뭐였어요? 두근의 곱이었죠. 자, B는 두근의 곱이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되죠. 자, 곱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베타 아주 좋아요. 분모는 바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두 개를 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곱하면 뭐가 됩니까? 전개하시면 되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거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되게 쉽게 나오네요. 그럼 B는 지금 뭐예요? 알파 베타가 5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 그쵸? 5 마이너스 3, 1.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쵸? B는 5분의 3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 빼세요. 그럼 뭐예요? 5분의 1. 답은 5번. 네, 다음으로는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다항식 px에 대해서 p0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x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가와 나는 그냥 나머지 정리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p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다? 7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나는 p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다를 한번 볼게요. 다는 조금 특이하지만 봅시다. 자, px를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다 활용한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답니다. 근데 여러분 뭐래요?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차식 혹은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목도 ax 플러스 b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자, px를 정리해 봅시다. px를 우리가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ax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값과 b 값을 찾기 위해서 뭘 활용하면 돼요? 가와 나에서 찾아놓은 거. 이 두 개를 활용하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값이 7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다 날아갈 거고 x 2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곱해진 건 다 날아가겠죠. 그 여기 x에 2만 집어넣은 거 뭐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2a 플러스 b 얘만 남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7이란 얘기죠. 아, 첫 번째 식.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p-1이 1이랍니다. 그 얘기는 얘 사라질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란 얘기. 두 번째 식. 뭐하란 얘기예요? 연립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볼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면 3a가 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하, b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머지랑 몫을 찾을 수 있어요. 뭡니까? ax 플러스 b가 아니라 2x 플러스 3이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x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 2x 플러스 3 나머지도 2x 플러스 3이구나. 자,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p0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0 넣으면 뭐가 됩니까?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더하라? 0 넣었으니까 3 더하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거기에 3 더하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정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4번 문제 가볼게요. 문제를 봤는데 이건 문제를 보자마자 굉장히 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뭘 구해라고 했냐면 a 플러스 m 구하라고 했고 그럼 a 값이 어딨냐면 여기에 있고 m 값은 여기에 있네요. 그쵸? 여기도 있고. 자, 얘는 이거 구하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고요. 처음부터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고 했어요. 자,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a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항등식이고 항상 점 P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2차 함수 쓸 때 뭐라고 쓰죠? y는 2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y를 이항시키면 지금 한 변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항등식에서는 한 변을 0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항을 시켜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항등식 a 값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x 값은 뭐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y는 5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그래프가 점 P 어디를 지나느냐? 점 P는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는 마이너스 2,5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이차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또 직선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얘가 P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5를 xy에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y가 5고요. 지금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이렇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알아가야 되는데 m이나 n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얘가 개수가 n이 1이니까 n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은 2m 플러스 5라는 한 가지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네, 요거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n이 2m 플러스 5구나. 자,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 점 P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x 플러스 n과 다항식 위에 있는 fx식을 우리가 연립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혹은 판별식이 0이다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도 한번 연립해서 봅시다. 식을 한번.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뭡니까? 얘가 mx 플러스 n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항을 시켜보면 x제곱 이항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mx 플러스 2a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가 0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고 개수랑 상수를 구할 때는 어떤 점을 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개수나 상수를 하나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아요. 지금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 즉 중근이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지금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다라는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x값, 그러니까 근이 뭐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라고 해야 x의 값 근이 마이너스 2로 나올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얘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수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한 거 또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a와 m의 직접적인 관계를 찾을 수 있는데 a-m이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a-m이 4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또 체크해두세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문제를 봤더니 얘랑 얘가 밑에 두 식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뭐다? y축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y절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랬을 때 y는 2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fx, 이 fx와 어떻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얘도 우리가 뭐예요? 얘도 우리가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그럼 얘랑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이번에는 2x 플러스 n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2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판별식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네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n 값을 찾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미지수는 줄여놔야 되거든요. a, m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 n 값을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여기 있었죠. 2m 플러스 5. 그쵸? 그래서 얘 다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그 다음에 n이 2m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얘 a-2의 제곱이 마이너스 4 2a-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얘는 a-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8m 플러스 16은 0이다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우리 지금 뭘 알아는 게 있냐면 a-n 값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얘의 형태를 보니까 a-m이 나올 것 같네. 어떻게? 마이너스 8로 묶으면 a-m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a-m이 4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을 곱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a-2의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a-2의 제곱이 16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뭡니까? 2차 방정식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옆에다가 써보면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2를 더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더했을 때 6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보세요. A랑 M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우리 M 값 구해야 되니까, 그죠? A 값은 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M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이용해? 얘를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A가 6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M 값은 어떻게 되냐면 A가 6이면 6 마이너스 M이 4가 돼야 되니까 M은 2가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 4가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6이 되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M이 2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정답이 나와요. 마이너스 8이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또 나왔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계속 나오고 있죠.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이차 함수와 얘랑도 한 점 B에서 만난다 라고 나오고 있죠. 뭘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제곱식 혹은 판별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뭐 완전제곱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점 A를 한번 알아봅시다. 점 A. 점 A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과 2x 플러스 a를 연립했다. 자, 그러면 이항을 시켜보면 얘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럼 편하게. 그러면 넘기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요게 0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왜? 얘는 뭐가 돼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상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되죠? 얘 반 나눈 거의 제곱 4가 돼야 되죠.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a가 얼마다? 1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11이라는 거니까 얘가 11이라는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식이 어떻게 완전제곱식이 됐냐면 여기잖아요? 그럼 a가 여기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x-2의 제곱이 0이라는 거고 이 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만나냐면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4 플러스 11 그러니까 즉 A라는 점은 뭐가 돼요? A라는 점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15가 나오죠. 자, 계속해서 B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점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랍니다. 얘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7은 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완전제곱식?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6이 나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b-7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b는 뭐가 됩니까? 2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얘가 23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식을 연립했을 때에 공통 만족시키는 x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4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3이니까 B점은 뭐가 나오죠? 4,15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A랑 B랑 또 C랑 D랑 이루는 지금 A, B, C, D 넓이 구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Y 값이 같아요. 그쵸? 뭔가 굉장히 엄청난 지금 단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B 값 구했으니까 CD도 구해봐야겠죠? CD는 뭐라고 했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얘의 근은 뭐가 되냐면 넘겨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자,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럼 안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깜짝 놀랐네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와 D가 어디냐? 자, 지금 D가 더 크다고 했죠, C보다. 자, 그러니까 D가 7이 되고 7,0이 되겠네요. C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다 찾았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그냥 좌표평면에 그리기만 하면 되죠. X축에 지금 X축 위에 7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저 위에 4,15와 2,15가 있을 텐데 2,15는 한 이쯤에 있겠죠. 여기에 A가 있을 거고 얘가 2,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이쯤에 B점이 있겠네요. 4,15. 얘네를 연결하면 결국 뭐가 돼요? 사다리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다리꼴? 이렇게? 사다리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프 이렇게 사다리꼴 되는 거죠. 사다리꼴이 될 겁니다. 얘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 쉽잖아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얼마입니까? 2겠죠? 아랫변은 얼마예요? 8이겠네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지금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하는 식은 간단합니다. 2에서 18 더한 10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 하시오. 이 얘기했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 약분해서 5가 되고 5 곱하기 15니까 75가 사각형 ABCD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 봤더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아닌가 이런 거? 네, 다 세야 되는 거. 또 봤더니 보기를 봤는데 6부터 10까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세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 먼저 요 조건이 성립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딱 보잖아요. 지금 좌변에 지금 항이 4개 있고 뭔가 지금 공통인수가 막 보이게끔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곱한 값이 0이다로 해가지고 일단 뭔가 ABC의 관계를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얘랑 얘랑 묶어보죠.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랑 묶어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동그라미는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B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그쵸?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럼 가로 열고 C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또 되겠네요.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얘가 뭡니까? 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A, B, C 다 세 변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잖아요. 우리 삼각형이 변의 길이가 음수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삼각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 없고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즉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가 0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B랑 C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딱 봐도 일단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어떤 이등변 삼각형?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랑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여기가 A라고 하면 이런 느낌의 여기가 이제 90도가 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의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또 뭐냐면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BC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 결정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라 사실 다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이 있을 때 짧은 두 변의 합은 긴 변보다 어때야 된다는 게 나오냐면요. 짧은 두 변의 합이
긴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라는 삼각형 결정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되냐면 B랑 C랑 더한 값이 제일 긴 걸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값이 A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죠. 둔각삼각형이라는 건 우리 기억해요? 얘 B와 C의 제곱보다 얘 제곱하고 얘 제곱 더한 것보다 A의 제곱이 커야 합니다.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배우면서 얘가 만약 90도라고 하면은 얘 제곱 더한 게 A 제곱이랑 같겠지만 둔각삼각형일 때는 짧은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값보다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더 길어야 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더한 값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조건이 B랑 C는 같다라고 하죠. 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요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서쌍을 직접 세봐야 돼요. 힘들지만 어차피 최대 10개까지밖에 없잖아요. 세보십시오. 세봐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 B, C를 한번 보겠습니다. A랑 B랑 C랑 있다고 봅시다. 자, 근데 B랑 C랑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1, 1도 가능할까 봅시다. 근데 1, 1이랑 더한 것보다 A가 얘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1하고 1 더한 값의 2보다 A가 더 작아야 되니까 얘가 올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A제곱이 B제곱이랑 C제곱 더한 것보다 큰가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안 돼요. 1, 1은. 그럼 이제 2로 가봅시다. 2 가봅시다. 2로 가게 되면 얘가 더한 값이 4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뭐까지예요? 1부터 3까지입니다. 그죠? 1부터 3까지인데 지금 보세요. 이 1부터 3까지 중에 제곱했을 때 얘네보다 큰 게 있나 봅시다. 얘 제곱하면 4 제곱하면 8이거든요. 8인데 여기에서 8보다 큰 게 뭐 있죠? 3. 그래서 3, 2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C가 2가 아니라 3이라고 해봅시다. 3. 이렇게 3. 3이면 여기 지금 더했을 때 더하면 6이 되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얘 제곱하면 9 더하면 18. 제곱했을 때 18보다 큰 애들 뭐 있습니까? 5밖에 없죠. 왜냐면 4는 16이니까. 그러니까 5. 요렇게 또 하나 찾을 수 있네요. 한 쌍을. 그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B와 C가 4로 가봅시다. 4. 이게 4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4 더해서 8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7까지라고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제곱하면 16 더하면 32. 32보다 제곱수가 큰 애 뭐 있어요? 6. 그쵸? 그 다음에 7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6과 7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6이랑 쓰고 4 쓰고 7이라고도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여기가 55라고 봅시다. 55라고 생각해 봅시다. 55라고 하면 지금 더해서 10이니까 올 수 있는 수는 뭐예요? 1부터 9까지라고요. 그쵸? 1부터 9까지. 근데 제곱해서 25, 50. 50보다 큰 제곱수가 되는 녀석이 뭐 있어요? 50보다 크려면 7 안 되고요. 8하고 9. 두 개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하고 9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또 이어서 가봅시다. 이번엔 66으로 가볼게요. 66. 자, 66이면 당연히 1부터 10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A가. 근데 그 중에서 제곱해서 더한 값이 얼마죠? 얘가 36, 70이잖아요. 제곱수가 72보다 큰 거 뭐 있죠? 9랑 10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77 가봅시다. 보이나요? 77. 자, 77로 가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다 올 수 있고 A는 77에 49 더하면 98이거든요. 제곱수가 98보다 큰 거 뭐 있습니까? 10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88도 한번 해볼까요? 8의 제곱이 64. 그러면 128이라는 얘기인데 안 되죠. 큰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쌍은 요렇게가 다 되겠네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었던 삼각형 문제를 지나서 이번에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굉장히 좀 숨이 턱 막혀요. 그쵸?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볼 건데, 일단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분의 1 곱하기 2n-n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갖고는 감이 좀 잘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얘는 처음부터 문제를 한번 볼 건데, 문제의 조건이 2차항의 개수가 자연수랍니다. 뭐가요? 얘네가요. 그러면 얘와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2차식이라는 거 정도는 감이 오겠죠. 자, 그랬는데 지금 fx제곱과 gx제곱을 뺀 게 이렇게 식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2차식 제곱하면 4차식, 또 4차식이 뺐으니까 4차식으로 나오겠다. 개수가 다를 테니까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느낌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형태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제곱에서 제곱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는 지금 합차라는 얘기예요. 합차. 그러니까 식을 쓰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fx 플러스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gx가 뭐가 된다? 옆에 거 5x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더라 이 얘기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어떤 힌트를 줬냐면 우리가 g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즉 얘죠. 얘를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얘를 hx라고 두기로 했대요. 근데 이 hx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얘를 0이라고 했을 때의 두 근의 합이 얼마래요? 0이래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감이 오죠. 뭐예요? x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x제곱항과 상수항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우리가 보면 요거 보면 얘는 사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와 얘가 여기서 두 개씩 선택한 녀석이라는 건데 지금 이 fx-gx라는 hx가 x항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럼 뭐겠어요? 얘랑 얘랑 만난 거 아닐까요? 얘가 바로 hx가 된다는 얘기겠죠. 왜? 만나면 x항이 사라진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결국 뭐예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남은 거 뭐겠습니까? 남은 거 뭐예요 지금? 얘 남았죠? 요거 남았잖아요. 그쵸? 얘는 뭐란 얘기예요? 얘는 5x제곱 마이너스 10x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fx 플러스 gx가 5x제곱 마이너스 10x fx 마이너스 gx가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fx랑 gx와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fx랑 gx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해주면 될까요? 지금 더한 거랑 한 번은 뺀 거의 값을 알고 있거든요, 식을. 그렇다는 건 얘를 뭐 해라? 연립해라 이거죠. 자, 연립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식을 더하면 얘는 사라지고 fx만 두 개 남으니까 2fx가 뭐가 된다? 두 개 더한 거.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fx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fx는 반 나눈 거잖아요.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gx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식을. 앞에서 뒤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 사라지고 얘 플러스로 바뀌어서 2gx만 남을 겁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gx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 나눠주면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할게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fx랑 gx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와, 여기까지 해서 찾아낸 겁니다.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fx랑 gx. 자, 그럼 이거랑 가지고 뭘 할 거냐? 얘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또 이 직선의 그래프와 어떤데요? 얘네가 어떻대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혹은 완전제곱식이다. 그렇게 되겠죠. 해봅시다. 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fx랑 mx 플러스 n을 연립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에다가 얘가 mx 플러스 n이라고 했으니까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m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gx랑 얘랑 또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n이니까 이항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수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얘는 판별식을 좀 써봅시다.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판별식은 5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3, 4, 12 곱하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n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얘가 0이다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두 번째 것도 판별식을 쓰게 되면 5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8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 식이나 어때요? 지금 똑같거든요? 어차피 판별식이 0인 거니까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식 두 개를 같다라고 또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세워보면 5 플러스, 해볼게요. 5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죠? 12n 플러스 24 얘랑 뭐 같다는 거예요? 5 플러스 m의 제곱 얘요 얘 그러면 얘는 플러스 8n 마이너스 16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항시키면 얘는 사라질 거고 남는 건 뭐예요? 얘랑 얘가 같다는 거겠죠. 그럼 이항을 시켜보면 얘는 결국 4n은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n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마이너스 10이구나. 그 얘는 뭐 구하라는 거냐면 사실 이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2m 플러스 10의 제곱을 구하라는 이겁니다. 얘는 4분의 1, 얘 이거 한번 묶어볼까요? 얘 2를 빼보면 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곱되니까 얘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 곱하기 4 곱하면 사라질 거고 약분될 거고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얘의 제곱. 얘만 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그럼 계속 해볼게요. n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뭐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이 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으면 n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지금 요 값 구하는 거잖아. 요 값. 근데 이거 봐봐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5 플러스 m의 제곱이 여기에다가 지금 12에다가 마이너스 8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6이거든요. 이걸 한 게 0이래요. 그렇다는 건 이게 뭐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항시켜서 얘가 96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이제 객관식 문제의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봤는데 얘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 fx 플러스 3gx의 값이 4를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약간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약간 변형 이용하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찾아서 변형 이용해라 뭐 이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일단 2차 함수가 있대요. fx랑 gx랑. 근데 얘네의 개수가 다 정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되겠죠. 정수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이런 다항식을 성립시킨대요, 지금. fx랑 gx랑 한 번은 곱해져 있고, 한 번은 fx에 2를 곱했고, 한 번은 gx에 마이너스 8을 곱한 값.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냥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식을 보고 여러분 한 가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요,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얘 fx랑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 gx랑 플러스 2가 지금 이렇게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곱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 gx랑 곱해지고 2가 fx랑 곱해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래 둘이 상수항이 곱한 마이너스 16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16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데 상수가 16을 더해줌으로써 상수를 지금 없앤 거죠. 그쵸? 이해되죠? 그럼 얘가 지금 좌변이고, 우변이 얘에 대한 우변이 뭐라는 얘기예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근데 플러스 16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8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fx에다 8 빠져 있고 gx에다가 2 더해져 있고 둘이 더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해보자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일단은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아마 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x-1 곱하기 그 다음에 2차식의 곱이로 될 건데, 여러분 여기서 뭐 써도 돼요? 조립제법 사용하셔서 이 식을 x-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우리가 여기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2x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얘가 얘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지금 1차식과 2차식의 곱이 이 두 식의 곱과 같다라고 나왔어요. 아, 근데 봤더니 지금 fx는 2차 함수고요. 2차식이고요. gx는 1차식이었네요. 그렇다라는 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fx-8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gx 플러스 2가 x-1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fx는 8을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gx는 x-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구했죠. 이거 구하면 되니까. fx 더하기 3gx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에 여기 3 곱할게요. 3 곱하면은 플러스 3x 마이너스 9, 얘가 4가 되게 하는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과계수의 관계라는 문제가 나온 거죠. 이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7. 근데도 7인데 4가 넘어가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 곱은 3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이고 알파 베타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금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얘로 이제 변형으로 이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고 거기에 12를 빼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13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문제의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단답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 19번부터 21번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한번 가보면 19번은 지금 이 복소수가 0이랍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0이고 얘도 0이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x-2y도 0이고 y는 y-2도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y는 2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4가 0이니까 x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곱셈 공식의 전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좀 전개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4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한 번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전개하시면 플러스 4a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4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자, 요게 얼마래요? 요게 5랍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구하라고 했냐면 사실 얘랑 똑같은 애예요. 뭐만 달라요? 얘만 지금 빠져있죠, 얘만. 그죠? 지금 여기 다른 부분은 얘랑 똑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 보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녀석을 A라고 하면 자, A 플러스 1이 얼마다? 5다.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4.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1번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시계값 문제예요, 시계값. 이 시계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 그럼 얘를 먼저 조금 우리가 정리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한번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랑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랑 묶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따로따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쵸? 그리고 더하기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구한 값 구해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왜 줬을까요? 알겠죠, 여러분도. 얘 구하려고요, 얘. 요 녀석 구하려고. 그럼 얘는 이제 다 양변에 x로 나누면 x-3 플러스 x분의 1이 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된다?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가 되느냐?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 한 거에다가 세제곱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3 한 번 곱한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 어차피 곱한 거는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3이니까 얘는 9에서 2 뺀 거 7. 얘는 27에서 얘가 얼마죠? 3이니까 9 뺀 거 18입니다. 다 더하면 돼요, 여러분.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다 더하면 28이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2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2번 문제는 딱 여러분 읽어봤을 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활용 문제로 많이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공을 던졌을 때 뭐 그게 땅에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냐 그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어떤 걸로 나왔냐면 최대값 문제로 나왔습니다. 최대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최대값 문제, 즉 2차 함수 그래프로 만들어서 과연 꼭지점이 어딘가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일단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20m 위에 있어요. 어떤 건물에. 이 건물 위에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20m랍니다. 높이가. 그래서 여기 옥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오호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20m란 얘기죠. 이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20m란 얘기죠. 그래서 공 던집니다. 던졌어요, 공을. 그럼 공이 던졌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얘는 결국 뭐예요? y절편이 20인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다? 이제 요걸 하는 얘기죠. 자, 공을 던지고 나서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높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이 a 값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값을 알기 위해서 또 문제에 단서를 줍니다. 뭐라고 줬냐면 4초 후에 공이 지면에 떨어졌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t에다가 4를 넣었을 때 h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0은 4초 후라고 했으니까 t가 4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넣으면 16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20이 0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뭐가 될까요? 넘겨볼까요? 그러면 4a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나옵니까?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식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찾아서 최대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가장 우리 많이 했던 거 뭐였어요? 표준형 구하는 거. 그쵸? 꼭지점 구하려면 표준형. 자, 그럼 얘를 한번 이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완전 표준형으로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3t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0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상수가 와야 연전제곱식이 되냐면 얘 반 나눈 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오면 돼요. 그럼 다시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5 곱해져 나가니까 플러스 4분의 4, 9, 45 이렇게 되겠네요. 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여기 오른쪽에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축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얘는 축이 2분의 3이라는 얘기고, 그쵸? 그래서 2분의 3초 지났을 때 가장 높은 곳, 여기 최대값은 뭐가 된다? 얘가 바로 요 녀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요. 4분의 80 플러스 125, 45가 되니까 125가 되겠죠. 요 값이. 그래서 공이 올라간 최대 높이는 4분의 125m가 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23번 문제는 2차 함수를 주고요. 지금 개수를 미지수로 줬죠. 그런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유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제 n분의 2n-4-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자, 그러려면은 여기 일단 a, b, c 값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보니까 a, b는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려면 x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축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굉장한 힌트예요. 지금 a, b가 자연수라는 거. 자,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요 2차 함수식의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축과 y절편이 결정됐던 거 기억하세요? 얘는 어차피 우리가 축만 알면 되니까 c는 몰라도 돼요. 지금 a, b의 부호만 가지고 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둘 다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랑 b의 부호가 같으니까 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겠죠. 그쵸? 얘는 지금 a가 양수니까 아마 아래로 볼록할 건데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요런 2차 함수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축이 어디 있냐면 축이 여기거든요. 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축이 될 건데
이게 y축에 어디 있다라고요? 두 a, b의 부호가 같으니까 여기에 y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축이 y축의 왼쪽에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런 그래프에서 지금 어떤 또 조건을 줬냐면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준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축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 y축이 여기에 있을 때 x가 2와 3 사이라고 한다면 약 이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쯤에. 그죠?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쵸?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 지금 F3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3 집어넣은 거. 최소값은 여기 F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에다가 지금 이 식에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얘기니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최대값이니까 얼마입니까? 17이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여러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봅시다. 빼게 되면 5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겁니다. 아, 선생님, 아니 지금 이거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우리가 미지수 3개인데 2개 값 어떻게 구해요? 얘기했잖아요. 부정방정식이라고. A, B 뭐라고요? 자연수. 자, 그래서 A, B가 자연수일 때 5A랑 B를 더해서 7이 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A가 1이고요. B가 2인 경우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5A 플러스 B가 7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A가 1이고 B가 2구나. 자, 그러면 C는 얼마겠습니까? C. 여기다 대입해보면 넣어보면 되죠. 넣어보면. A가 1이니까 4, 2, 4, 9, 8이 되겠죠. 8에다가 C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C도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A 값이 1, B가 2, C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요 그래프의 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Y는 C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Y는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얘가 이제 점 P가 움직인다는 건데, 이 위를 M,N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저 점 P가 어떻게 되냐면, 저 P는 M,N이라고 쓰지 말고요, 여러분. 우린 최소한 문자를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자고요. N 값은 뭐예요? Y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N 값은 2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N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값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가 이제 N 값을 M으로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보면 얘도 이제 우리가 M에 대한 식으로 써집니다. M에 대한 식. 해볼게요. 그럼 얘는 M분의 지금 2 곱하기 얘란 말이죠.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제곱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해보면 M분의 4M제곱 플러스 2M 얘 플러스 4인데 얘 지워지니까 4 또 지워지니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보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M 플러스 2 마이너스 M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라?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한 번 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가 될 테고요. 자, 그럼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럼 얘는 여기 뭐 들어오면 돼요? 플러스 4 들어오고 마이너스 4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빠져나갈 때 얘 만나 나가니까 플러스 4 플러스 2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m 값이, 즉 x 값이 2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대값. 이게 범위가 지금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6이 될 거고. 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최소값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축이 저 x 사이 정 가운데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둘 다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다가 이제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해서 최소값은 5가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3을 집어넣으면 똑같을걸요? 3 집어넣으면 빼면 1의 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5다.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5라서 합은 11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롬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23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물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저랑 함께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원 서일이었습니다.